하고 똑같은 스탠스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연루된 뭐가 나오거나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막 성완종 관련해서 유죄가 나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고 외치기 위해서라도 딱 벽을 쳐놓고 자기들끼리 뭐 전선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핵발전소 원전 부분에 관해서도 네. 사실 알고 보면 그들과의 그런 커넥션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전 대표와 그런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아, 그렇군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네, 네. 이 아젠다는 제가 의원님 때문에 일부러 갖고 온 건데 네. 저희들 방송에 5대 원칙이 있었어요. 목표. 네, 네. 뭐 세월호 진상규명, 네, 정권 교체 네. 그 중에 하나가 탈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탈핵에 관련된 방송 무지하게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정말 명쾌하게 쫙 한 방에 정리해 준 게 탈핵 문제이기도 해요. 네, 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됐어요, 그냥.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에 가려서 원전 문제가 잠복해 있으면서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들의 기자회견이나 뭐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수 언론 그중에서도 조선일보에 이게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네. 알고 보면 그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전기가 부족해질까 봐 아니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기술력을 썩히는 게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고 네. 결론적으로 서로 간에 거래가 있더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뉴스를 팔아먹고 있는 거죠. 네, 돈 네. 받고.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사 제목들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조 6천억 들인 원전공사 잠정 중단. 이게 6월 28일자 기사 제목이고요. 탈원전 신재생이라는 장밋빛 함정. 이게 6월 29일이고요. 에너지 자립 원전은 없애고 전량 수입하는 LNG 늘리나. 이게 6월 30일이고요. 탈원전 공약 설계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게 7월 4일이고요. 공대 교수 417명 전력 복지 제공한 원전 말살은 제왕적 조치다. 이게 7월 6일이고요. 원전 중단 법적 근거 뭐냐? 시공사 반발. 이게 7월 10일이고요. 미환경 영웅 셀럼버거 한국 원전은 악 편견부터 깨라. 7월 11일. 이게 굉장히 많네요. 거의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데요. 매일매일이네요. 이게 교묘한 게 따옴표 인용을 네, 이용해서 네. 사람들은 따옴표를 안 보잖아요. 네. 그 글자 헤드라인의 글자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 타이틀만 보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조선일보가 대표적이고 요게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들이에요. 거의 날마다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날마다 반대하는 거죠. 근데 오, 알고 보면은 네. 그들 사이에 이제 광고 팔아먹기가 일단 들어가 있고 네, 네. 한수원에서 계속해서 원전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관련돼 있고 또는 네. 여기다가 사적 관계까지 얽혀 있어요. 저번에 김무성 사돈업체가 원전 비리 네. 관련돼 있던 거를 한수원이 눈 감아줬다. 뭐 이런 것도 네, 관련돼 네, 있고 그러니까 네. 끈끈하게 얽혀 있는 그 관계들로 인해서 탈핵이라고 하는 건 시대적 흐름인데 네.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 부족해지면 어쩌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데 이걸 왜 썩히냐 이거 두 가지예요. 네, 네. 근데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 보면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요, 한수원이 최근 5년간 인쇄매체의 광고 홍보로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8억 6,213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8억. 예. 인쇄 매체만. 네, 인쇄매체. 이중 동아일보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집행했네요. 2억 6,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요, 방송 광고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113억 원입니다. 엄청나구나 진짜. 그러니까 이 113억 원을 5년간 KBS, SBS, MBC 지상파는 물론 종편, 보도 채널 전부 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할 신문과 방송들은 광고비 때문에라도 원전 폐쇄를 긍정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차적인 이유죠. 광고. 네, 광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수원이 쓴 금액도 있지만은 네. 또 원자력 문화재단 이런 데서도 협찬해주고 행사하고 그러면서 그게 협찬이 문제입니다. 협찬이요. 이게 법적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종편들이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 잘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협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적 규제가 없는 협찬. 그리고 이 협찬 얼마 받았는지도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어요.
정권 초기라서 그렇지 만약에 잘못 이용되면은 정권 흔들기에 동원될 수 있을 만큼 끈끈한 서로 간의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광고나 협찬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사실은 또 뒤에 재벌과 건설사들과 다 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문제되는 게 네. 교수들입니다. 원자력 맞죠. 관련. 마피아들이지, 그래서, 사실은 원전 그분들이. 마피아인데요. 이게 원자력 공학과뿐만 아니고요. 다른 그 소위 관련된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원전 설비 있잖아요. 그 원전 설비와 관련된 공대 학과 교수님들이 정말 마피아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탈핵 공약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게 그 원전 마피아 교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475명이 반대 성명을 냈는데요. 전문가가 배제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국회 미방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국감을 해보면요, 이분들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도 안 하세요. 태도가 딱 니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난 너무 잘 알고 잘 알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아.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이 탈원전은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탈원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우리 정부의 계산으로 2080년입니다. 2080년까지 새로운 원전 건설하지 않고요. 그리고 점점점 줄여서 2080년에 원전 끝내겠다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을.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를 점점점 늘려서 전력 수급 등 에너지 수급에 문제없게 하겠다는 촘촘한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 농사를 많이 지으려 그래요. 우리가 쌀도 남아 놀고 그래서 농사를 짓 때 전기를 생산하는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당연한 거고. 네,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그 기술력이 세계 2위 수준이었답니다. 네. 근데 이명박이 그런 거를 다 폐기해버리고 원전과 4대강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면서 네. 그 기술력의 수준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현재 1위는 독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 방향성을 2080년까지니까 그때까지 정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또 트러블일지는 몰라, 이거는. 그 2080년? 네. 2080년까지? 정권 바뀌면 안 돼요. 그쪽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사고 난 적 없잖아,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원전이 속해 있는 동네에 기형아분들 엄청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출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그건 빨리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자분들, 전문가분들 인터뷰 막 해보고 그러면은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런 쇼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맥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여름에 피크점에서 전기 생산에 되는 양이 얼마냐? 라면 이제 화력발전소건 원전이건 등등 수력발전소를 다 돌릴 거 아니에요. 네. 그 계획을 일부러 작게 잡아놓고 네. 블랙아웃을 한번 시켜줘요. 그러면 네. 전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네. 발전소 많이 지어라 이럴 때 원전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있는 자원에서 네. 뭐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덜 돌리거나 네. 원전 가동 중단을 시켜도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한 시스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악용해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산업자원부가 주도해서 설계하는 전력 수급 예측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전력 수급 예측 계획을 그동안에는 원전 마피아 등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짰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10개 정도의 원전 안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정권 교체 이후에 완전 이거 식스센스의 반전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원전 특위 들어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저 진짜 일 많이 한 것 같아. 정말? 지속 가능 발전 특위 들어갔었어요. 이쪽이 이명박이시네. 안 해본 거. 그런데 그 지속 가능 발전 특위 위원장이 한명숙 위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전력 수급 계획이 잘못됐다, 산자부 니네. 너무 이거를 많이 전력이 필요할 거라고 짰다. 그렇게 해놓고 원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 따졌거든요. 그런데도 복지부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권 교체를 하셔서 이렇게 전력 수급 계획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10개의 원전을 더 안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해도 문제 없습니다.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안 되는 그런 분야예요. 사고가 네. 나면 그냥 한반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 관점에서 아무리 유용한 전기라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안한 전기는 만들면 안 되죠. 우리가요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하고 똑같은 스탠스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연루된 뭐가 나오거나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막 성완종 관련해서 유죄가 나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고 외치기 위해서 이런 데서도 협찬해주고 행사하고 그러면서 그게 협찬이 문제입니다. 협찬이요. 이게 법적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종편들이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 잘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협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적 규제가 없는 협찬. 그리고 이 협찬 얼마 받았는지도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어요. 정권 초기라서 그렇지 만약에 잘못 이용되면은 정권 흔들기에 동원될 수 있을 만큼 끈끈한 서로 간의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광고나 협찬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사실은 또 뒤에 재벌과 건설사들과 다 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문제되는 게 교수들입니다. 원자력 맞죠. 관련. 마피아들이지, 그래서, 사실은 원전 그분들이. 마피아인데요. 이게 원자력 공학과뿐만 아니고요. 다른 그 소위 관련된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원전 설비 있잖아요. 그 원전 설비와 관련된 공대 학과 교수님들이 정말 마피아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탈핵 공약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게 그 원전 마피아 교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475명이 반대 성명을 냈는데요. 전문가가 배제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국회 미방위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국감을 해보면요, 이분들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도 안 하세요. 태도가 딱 니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난 너무 잘 알고 잘 알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아.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이 탈원전은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탈원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우리 정부의 계산으로 2080년입니다. 2080년까지 새로운 원전 건설하지 않고요. 그리고 점점점 줄여서 2080년에 원전 끝내겠다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을.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를 점점점 늘려서 전력 수급 등 에너지 수급에 문제없게 하겠다는 촘촘한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 농사를 많이 지으려 그래요. 우리가 쌀도 남아 놀고 그래서 농사를 짓 때 전기를 생산하는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당연한 거고 네,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그 기술력이 세계 2위 수준이었답니다. 네. 근데 이명박이 그런 거를 다 폐기해버리고 원전과 사대강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면서 네. 그 기술력의 수준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현재 1위는 독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 방향성을 2080년까지니까 그때까지 정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또 트러블일지 몰라, 이거는. 그 2080년? 네. 2080년까지? 정권 바뀌면 안 돼요. 그쪽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사고 난 적 없잖아,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후쿠시마 그러니까 원전인 또는 네. 여기다가 사적 관계까지 얽혀 있어요. 저번에 김무성 사돈업체가 원전 비리 네. 관련돼 있던 거를 한성훈이 눈 감아줬다. 뭐 이런 것도 네, 관련돼 네, 있고. 그러니까 네. 끈끈하게 얽혀 있는 그 관계들로 인해서 탄핵이라고 하는 건 시대적 흐름인데 네.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 부족해지면 어쩌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데 이걸 왜 썩히냐? 이거 두 가지예요. 네, 네. 근데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 보면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요, 한수원이 최근 5년간 인쇄매체 광고 홍보로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8억 6,213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8억. 예. 인쇄 매체만. 네, 인쇄매체. 이 중 동아일보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집행했네요. 2억 6,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요, 방송 광고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113억 원입니다. 엄청나구나 진짜. 그러니까 이 113억 원을 5년간 KBS, SBS, MBC 지상파는 물론 종편, 보도 채널 전부 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할 신문과 방송들은 광고비 때문에라도
원전 폐쇄를 긍정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차적인 이유죠. 광고, 네, 광고. 네, 광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손이 쓴 금액도 있지만은 네. 또 원자력 문화재단이에요. 언론 뉴스를 팔아먹고 있는 거죠. 네, 돈 네. 받고.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사 제목들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조 6천억 들인 원전 공사 잠정 중단. 이게 6월 28일자 기사 제목이고요. 탈원전 신재생이라는 장밋빛 함정. 이게 6월 29일이고요. 에너지 자립 원전은 없애고 전량 수입하는 LNG 늘리나. 이게 6월 30일이고요. 탈원전 공약 설계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게 7월 4일이고요. 공대 교수 417명 전력 복지 제공한 원전 말살은 제왕적 조치다. 이게 7월 6일이고요. 원전 중단 법적 근거 뭐냐? 시공사 반발. 이게 7월 10일이고요. 미환경 영웅 셀럼버거 한국 원전은 악 편견부터 깨라. 7월 11일. 이게 굉장히 많네요. 거의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매일이네요. 이게 교묘한 게 따옴표 인용을 이용해서 네. 사람들은 따옴표를 안 보잖아요. 네. 그 글자 헤드라인의 글자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 타이틀만 보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조선일보가 대표적이고 요게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들이에요. 거의 날마다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날마다 반대하는 거죠. 근데 오. 알고 보면은 네. 그들 사이에 이제 광고 팔아먹기가 일단 들어가 있고 네, 네. 한수원에서 계속해서 원전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관련돼 있고 그냥 똑같은 스탠스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연루된 뭐가 나오거나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막 성완종 관련해서 유죄가 나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고 외치기 위해서라도 딱 벽을 쳐놓고 자기들끼리 뭐 전선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따가 다시 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핵발전소 원전 부분에 관해서도 네. 사실 알고 보면 그들과의 그런 커넥션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전 대표와 그런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아, 그렇군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네, 네. 이 아젠다는 제가 의원님 때문에 일부러 갖고 온 건데 네. 저희들 방송에 5대 원칙이 있었어요. 목표. 네, 네. 뭐 세월호 진상규명, 네, 정권 교체 네. 그 중에 하나가 탈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탈핵에 관련된 방송 무지하게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정말 명쾌하게 쫙 한 방에 정리해 준 게 탈핵 문제이기도 해요. 네, 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됐어요, 그냥.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에 가려서 원전 문제가 잠복해 있으면서 크게 이슈가 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들의 기자회견이나 뭐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수 언론 그중에서도 조선일보에 이게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네. 알고 보면 그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전기가 부족해질까 봐 아니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기술력을 섞이는 게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고 네. 결론적으로 서로 간에 거래가 있더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